안녕하세요. 솔쿠키입니다. 어제 저희 집이 김장을 하였는데요. 30포기를 한다고 하였는데 포기가 꽉 차고 배추가 엄청 커서 50포기 같은 배추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노모가 아직은 정정하시고 건강하셔서 모든 준비를 하여 주셨는데요. 저도 장도 보고 배추도 절이고 버무리긴 하였는데 김장을 마치고 나니 내 몸도 정신도 내가 아닌 거예요. 저는 드러 누워야 할 판인데 저희 엄마는 나는 끄떡없다라는 듯이 마무리까지 거뜬히 해내시는 거예요. 나는 뭐지? 아직 엄마보다 한참 젊은데. 새삼 건강하신 엄마에게 정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운동을 갈까? 아프니까 그냥 쉬자라는 고민을 한참 하였고 결국엔 그래도 운동하자라고 갔는데요. 운동하면서 아픈 곳 이곳저곳을 풀어주니 되려 몸이 개운하고 가벼워진 거예요. 역시 오길 잘했어. 몸이 힘들수록 움직여줘야 풀리는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건강하신가요? 몸과 마음이 힘들수록 몸을 쓰며 내 몸에 집중하면 더욱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난 몸이 둔해, 마음도 둔해. 유연성을 떼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몸이 둔해서 운동을 못하고 마음이 둔해서 사회성이 떨어진다고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민감하고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사회에서도 잘 대처해 나가는데 둔감한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눈치 없고 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일까요? 너무 예민함에서 오는 부작용도 문제가 많은데 둔하다는 건 이리저리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책에서의 둔감력이란 긴긴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일이나 관계에서 실패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강한 힘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와타나베 주니치의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을 통하여 둔감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길 바라며 그럼 책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둔하다는 말은 보통 좋지 않은 의미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저 사람은 둔해 라는 말과 저 사람은 민감해 라는 말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의미의 차이가 있죠. 만일 누군가가 자신을 둔하다고 말한다면 대부분 불같이 화를 내지 않을까요? 둔감하다는 말 역시 부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하지만 둔하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 의미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특히 신체적인 면까지 고려하면 둔감하다는 말이 무조건 나쁜 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날 저녁에 밤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모기가 소매 밖으로 드러난 팔뚝을 물었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A라는 사람은 황급히 모기를 쫓아낸 뒤에 가려운 팔뚝을 긁습니다. 모기에 물린 자리는 금세 빨갛게 부어오르죠. 그런데도 그는 가려움이 가시지 않았는지 모기 물린 자리를 계속 긁습니다. 어찌나 오랫동안 긁었는지 나중에는 피부가 짓물러 염증까지 생기고 맙니다. 그에 반해 B라는 사람은 팔뚝을 살짝 쳐서 모기를 쫓아낸 뒤 평온한 표정으로 길을 걷습니다. 아무래도 별로 가렵지 않다는 듯 말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A는 민감한 사람이고 B는 둔감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예시는 모기에 물려 가려움증을 느낄 때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누가 봐도 B의 피부는 튼튼하고 건강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A의 피부는 지나치게 민감하고 연약해서 쉬이 상처가 생길 거라 느껴지죠. 요컨대 A의 피부는 예민함을 넘어 과민합니다. 어떤가요? 가려움에 민감해서 스스로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둔감한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심리적인 둔감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 현이라는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현은 회사 안에서 매우 평범한 편에 속합니다. 남달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인정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유달리 뒤떨어져 구박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 역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편은 아니어서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큰 소리를 내는 일도 없죠. 그러던 어느 날 현은 업무를 처리하다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필이면 그때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상사가 어찌나 과격한 말투로 혼을 냈는지 가까이에 있던 동료들이 깜짝 놀라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정도였죠. 아무리 실수를 했다지만 저렇게까지 말하다니 너무 심하네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은 상사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 이해해요. 동료들은 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음날 출근을 안 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현 역시 기분이 상해 당장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현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출근해서 어제 상사에게 혼난 일 따위는 잊은 지 오래라는 듯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동료들의 우려가 무색할 만큼 환한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은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속으로는 괜히 걱정했네 하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좋게 말하면 나쁜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활기차게 행동하는 당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사의 엄한 질책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둔한 녀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현은 예민하거나 민감한 사람은 아님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반해 민이라는 사원은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현처럼 빨리 기분을 전환하지 못해 퇴근 후에도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면서도 상사에게서 꾸지람을 들은 일이 생각나 밤새 뒤척였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성격의 민은 역시 나는 안 돼, 쓸모없는 놈이야 하고 자책하다가 결국 도저히 출근할 마음을 먹지 못하고 다음날 회사를 쉬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를 쉰다는 게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어 끝내 사표를 쓰게 될 가능성도 있죠. 둔감한 현과 민감한 민. 두 사람을 단순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강인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쪽은 현입니다. 둔감한 현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꿋꿋이 헤쳐나갈 가능성이 크죠. 어쩌면 그 가능성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회사의 중역으로 승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민감한 민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좌절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민의 고민을 들어주던 친한 친구조차 곁에서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둔감력은 회사의 상하 관계에서만 유용한 게 아닙니다. 업무상의 인간관계는 물론 친구 사이, 나아가서는 연인 사이에서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겪은 경험담입니다. 아직 신인 작가였던 저는 소설가인 아리마 요리치카 선생이 주최하는 돌 모임이라는 동호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의 주요 멤버는 공식적으로 등단은 했으나 나오키상, 아쿠타카와상처럼 일본의 권위 있는 문학상은 아직 받지 못한 30, 40대의 젊은 문인들이었습니다.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프로리그 입단을 눈앞에 둔 유망주들의 모임이랄까요? 모임 인원은 모두 30명 가까이 됐는데 매달 한 번씩 20명 정도가 아리마 선생의 집에 모여 사모님이 손수 차려주신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며 실컷 웃고 떠들다가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만큼 자유롭게 서로의 글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마음 편한 모임이었죠. 여기 멤버 중에는 훗날 나오키상이나 아쿠타카와상을 받으며 작가로서 자리를 공고히 다진 이도 대여섯 명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훌륭한 작가였지만 정작 제가 가장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 사람은 제로라는 남성 작가였습니다. 제로는 그 당시에 이미 여러 문예 잡지에 소설을 발표한 상태였는데 저는 그 소설들을 읽자마자 그의 재능을 알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신인 작가가 문예지로부터 먼저 청탁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편집자가 좋은 작품 있으면 갖고 오세요 라고 말하면 완성된 원고를 들고 출판사로 찾아가 건네주곤 했습니다. 물론 원고를 건네주었다고 해서 반드시 문예지에 실린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다 읽고 연락드릴게요 라는 편집자의 말만 믿고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기였죠. 연락이 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먼저 연락하면 지금 상태로는 실기 힘들겠어요. 여기랑 여기를 고쳐주세요 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원고가 그대로 반송되기도 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한 원고를 되돌려 받았을 때의 충격이란 실로 어마어마해서 세상이 다 무너진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죠.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면 단골 술집에 들러 편집자라는 사람이 소설 보는 눈이 저래서야 내 재능을 몰라보다니 그러고도 편집자야? 하며 내키는 대로 악담을 퍼붓곤 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술을 들이키면서 말입니다.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 남짓 그야말로 심혈을 쏟아부은 원고가 그대로 되돌아왔으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밤낮을 술에 절어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그래 다시 한번 써보자 하는 의욕이 샘솟았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제로도 원고를 태짜 맞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땐 제로도 소설의 소자도 모르는 편집자 같으니라고 하고 콧방귀를 뀌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의욕을 되찾았을 겁니다. 차라리 저처럼 술이라도 마시면서 속을 괴롭혔다면 몸을 추스리느라 잠시 소설 생각을 내려놓았을 테죠. 그러나 제로는 재능만큼이나 자존심도 남달라서 깊은 상처로부터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제가 제로에게 전화해 괜찮아? 하고 물으면 그는 주눅든 목소리로 그냥 그렇지 뭐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 하고 위로해도 그래 하는 힘없는 대답만 돌아왔죠. 여전히 울컥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했다는 걸 수화기 너머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우리 같은 무명 작가에게 편집자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막 새 작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또는 이번에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고 조금 과장된 목소리로 집필 계획을 늘어놓았죠. 아무래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로는 편집자의 전화를 받고도 기운찬 목소리인커녕 부정적인 대답만 늘어놓았을 게 불보듯 뻔합니다. 제가 제로 작가의 집에 들렀을 때도 잔뜩 풀 죽은 모습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만 푹푹 내쉴 뿐 새로 소설을 쓰는 김이라고는 눈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제로를 보며 재능이 뛰어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감당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편집자가 연락을 해도 제로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대답이 신통치 않으니 편집자도 점점 연락하기를 꺼리게 되었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제로와 편집자의 사이는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제로는 새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계속해서 놓쳤고 몇 년쯤 후에는 문단에서 보는 일이 드물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이따금 제로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렇게 재능 있는 친구가 어쩌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거듭한 끝에 찾아낸 것은 동감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로는 순수하고 예민해서 쉽게 상처받았습니다.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에 한번 상처를 입으면 쉽사리 회복하지 못했죠. 이를테면 그는 문학적 철부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제로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주변의 평가도 좋을 때는 매서운 속도로 성장합니다. 만약 제로가 시련에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분명 스타 작가로 이름을 날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힘든 장애물을 만나면 금세 좌절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한참을 헤어나지 못하다가 제 발로 찾아온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말죠. 이렇듯 성공과 실패는 꼭 재능에만 달린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해 재능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재능보다는 운이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학에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실력과 재능이 우선입니다. 문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운이나 타이밍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둔감함이죠. 숨겨진 재능을 갈고 닦아 성장하려면 끈기 있고 우직한 둔감력은 필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당시 제로에게 둔감력이 있었다면 분명 뛰어난 작가가 되었을 겁니다. 아니, 제로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쯤 이름을 드러냈다가 사라져간 작가 중에는 끈기나 둔감함이 부족했던 이가 한둘이 아닐 겁니다. 이는 작가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크고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사람은 그 바탕에 재능뿐 아니라
반드시 좋은 의미의 둔감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둔감력은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재능을 한껏 키우고 활짝 꽃피우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